큰 박수를 맞아주시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서울시당에 신고하러 왔습니다. 신고하러 왔고 또 지난 1년 한 4개월 동안 복당이 안 돼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인사 겸 출마 인사 뭐 여러 가지 인사를 드리러 그래 왔습니다. 뭐 출마를 지난번에 출마할 때는 뭐 당이 지지율이 4%밖에 안 되고 당이 소멸될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의 존립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뭐 야구로 치면 패전 처리 투수지 뭐 출마할 당시에 이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난 4년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해볼만 할 겁니다. 해볼만 할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최근에 정권 교체 주기가 10년입니다. 최근에는 10년인데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국민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정권 교체가 시대적인 화두인 양 이렇게 떠돌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지지하는 계층의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이고 일반 국민 의식도 과연 그럴지 그것은 선거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넘어갔을 때 상당한 국민들은 그걸 정권 교체로 봤습니다. 그걸 우리 당에서 정권 재창출했다고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걸 정권 교체로 봤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만약 넘어간다면 국민의 상당수가 그걸 정권 교체로 봅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이나 서울시장 간부님들은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경선도 본선도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혹시 저한테 질문할 것이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무엇이라도. 저희가 계셔서 불편하신가? 나갈까요, 저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예.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업채윤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서 부자와 기업에게는 자유를, 또 가난한 자와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라는 슬로건을 주셨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떠한 슬로건을 제시해 주실지. 이번 슬로건은 대한민국 5.0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에도 밝혔듯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실 금년부터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 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슬로건은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에 70년대의 산업화 시대, 80년대의 민주화 시대, 그리고 난 뒤에 90년대의 정보화 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 30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번에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공인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국가 체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모든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거는 구호는 대한민국 5.0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했던 그 구호는 그거는 강론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진국 시대가 됐는데 정치가 과연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끌어다 와서 되겠는가?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보수 진보로 편가르기 하고 진영 논리로만 싸워서 되겠는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한국 사회 문화 중에서 상당수가 좌파 이념에 젖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를 가치 중립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외교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대북 정책도 그렇습니다.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그것을 바꾸겠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국가 체제를 전부 바꾸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전화 많이 옵니다. 근데 전화 많이 오는데 이게 등록 안 된 전화는 잘 안 받아요. 받아보면 엉뚱한 전화들이 많고 그래서 등록 안 된 전화는 잘 안 받아요. 대표님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대문을에서 대표님이 송파에서 저희 지역에 오실 때부터 저는 당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당 생활을 해왔는데 저희 여기 계시는 서울시당 임원들은 다 오랫동안 당 생활을 하고 20년 넘게 당 생활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길로만 당 생활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이 바뀌어지면 저희들이 아무리 당 생활을 오래 했건 당의 충성을 다해서 했건 그거는 강도롭고 위원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면 그분이 또 한 분을 공천을 주고 하면 저희들은요 당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당공천을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내가 당공천을 했다면 달라지겠죠. 우리 당뇨들은 많이 배치를 했겠죠. 지난 지방선거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공천 개입을 안 했습니다. 일체 안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한테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다 줬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도 우겨서
제가 이게 원외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2017년도 그때 당대표도 하기 싫었지 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미국을 가버렸는데 아이고 당 맡을 사람이 없다고 이제 하도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와서 당을 억지로 맡았어요. 나는 그때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니까 해보나 마나 이건 무조건 안 되는 선거다.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선거 우리 이길 수 있겠나. 안 되는 선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지방선거에 당대표를 해본들 지방선거에 지면 또 물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원외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도 텃세를 부리고 의원총회에 한번 나갔더만은 국회의원들이 쑥덕거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의원도 아닌 사람이 왜 들어왔냐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의원총회도 안 들어갔어요. 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합디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 당무만 하겠다. 그래 했는데 공천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전부 들고 일어나갖고 스트라이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부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한테 공천 추천권을 다 준다. 근데 실패하면 너희도 책임져라. 약속을 했거든. 광역단체장 6석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 지역에서 시의원, 구의원, 기초단체장 실패하면 같이 책임지자. 약속을 그래 했어. 공개적으로 했어. 근데 당대표 그 위장평화 회담 때문에 우리 뭐 선거 자체가 안 됐잖아요. 내일 선거하는데 오늘 뭐 트럼프하고 셀이 북미 회담 쇼를 내뿌는데 그 선거 되겠어요? 트럼프까지 보정을 내뿌는데 그게 위장평화 쇼였는데 그러니까 선거 지고 난 뒤에 나는 책임을 졌는데 전국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 자기가 추천 다 해놔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난 뒤에 말은 못하겠고 그래 언제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때 나는 책임졌는데 너희들은 왜 책임 안 지냐?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그때 공천을 개입한 게 비례대표 몇 사람이 있습니다. 내 동대문에 송경선이는 제가 동대문 지구당 위원장 할 때 여성부장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비례대표를 주라. 그래 압박을 해서 비례대표를 줬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공천 순서를 가져왔는데 내가 보니까 전부 당뇨로 바꿔라. 그리고 영입인사로 여명이 하나 넣어라. 그래가지고 공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시의원 공천하면서는 좀 자금이 많았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외에는 내가 공천 관여를 창원시장 선거에 공천 관여했습니다. 딱 한 건데 기초단체장은 창원시장 선거에 내가 공천 관여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국에 어디더라도 당대표가 공천 관여를 한 일이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워낙 요구가 거세가지고 저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너가 해라 뭐 그래 했는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나 당의 위원장이라면 당뇨 생활 오래 한 사람을 기준으로 기초광역위원 자치단체장을 공천하는 게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응? 외부 인사 들러가지고 아니 외부 인사 들러가지고 해본들 지 잘나서 된 줄 알지. 그게 당원이나 그 당뇨들이 고생을 시켜서 고생을 해서 자기가 당선된 줄 몰라요. 응? 국회의원 한번 당선돼 보세요. 우리 당 공천만 하면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도요. 당선되고 사흘만 있으면 지 잘나서 된 거예요. 정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있으면 그래 안 하죠. 제가 있으면. 그때 2017년도에는 저는 공천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컷 자기들한테 다 줬는데 떨어지니까 나만 책임지라고 하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네. 정치가 그런 겁니다. 예. 예. 저도 질문. 예. 그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당내 어떤 후보께서는 그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예? 최저임금을 그 지역별 물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 그런 주장은 일본이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별 차등을 둡니다.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도시 지역도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그 최저임금을 차등제를 미국과 일본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임금이라는 게 이게 이것도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게 그게 시장 원리인데 왜 최저임금 제도를 두느냐? 이거는 최저 생계비 보장 때문에 둡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강제를 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이래 상승을 시키니까 우선 자영업자가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자기가 알바생이라도 고용을 했으면 하는데 알바생도 고용하지 않고 지금 가족이 전부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24시간 그 마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알바생들 데리고 와서 하는데 걔들을 24시간 앉혀놔 본들 임금이 안 나오는데 그래 24시간 운영하는 마트가 점점 없어지고 지금 거의 없죠? 밤에 안 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그만큼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우선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고 그 뜻입니다. 예. 질문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副위원장 이민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신 선언문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기자회견하고 다 지켜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장애인에 대한 그 공약이 이제 추후에 더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대한장애인 사이클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모든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거 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계속 꾸준히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걸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그거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약을 하실 때 그런 문제를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넥타이 색깔이라든가, 뭐 마스크라든가, 컬러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이제 감안해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를 보면서 느낀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공약도 너무나 훌륭하고 다 답변도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기자들이 이것을 질문하기를 좀 두려워하지 않나라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대표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약간 그 기자들이 좀 어이없는 질문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표를 안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답변하실 때 이제 지금 이제 후보가 이제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보다는 저는이라고 바꿔주시면 지금 그 하시는 동안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대책 문제는 그거는 당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정식으로 당의 정책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만약 어긋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예민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전문가가 동원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전문가가 동원되지 않으면 그 정책 세우면 그건 탁상공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나중을 고려해서. 두 번째, 이제 기자분들이 질문을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좀 들었습니다. 들어서 오늘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부드럽게 답변하려고 오늘 굉장히 노력하고 또 기자분들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사실 지금 콘택트 시대에 기자가 최고거든요. 이분들이 내 의도하고 다르게 써버리면 이거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노력하고 또 신경도 많이 썼는데 아마 기자들은 기분 안 나빴을 거예요. 안 나쁘게 하려고 했으니까. 대표님, 저희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나는 저는인데 참 그걸 표현을 난 그래 합니다. 발표문에 보면 저는이란 말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이라고 안 하고 저는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쩐지 좀 비굴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래까지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문장을 글을 쓸 때 저는 토시 하나도 제가 직접 씁니다. 그 선언문 그것도 전부 내가 참모들이 써주면 가져와서 전부 다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에 맞게 문장을 만듭니다. 페이스북도 제가 직접 쓰지. 저 페이스북 쓰는 시간은 아무리 긴 문장도 10분이에요. 10분 내 문장을 완성을 합니다. 그 전에 1시간 이상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그 토시까지 다 바꿉니다. 그런데 모든 걸 저는 이러면 국민 앞에 얼마나 겸손히 보이겠나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저는이라고 쓸 때는 아주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나는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맞겠다. 그래, 난 경양지덕 이걸 갖다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비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저는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대표님,
저희 이제 친구들 페이스북이나 이제 같이 이제 카카오톡 친구가 이제 여러 명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부산에 사는 친구가 대표님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올리고 그 밑에다가 야 재수가 나는 이런 오빠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어제 문자에 대표님 나 내일 만나. 이제 할배지 뭐. 말씀드릴게 그랬는데 저희들은 대표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나는 여자는 그 깍지밖에 몰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저희들 그래요. 대표님을 만나시고 누구 마시고 여성들은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표님하고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표님은 깍지밖에 몰라 이러시면 저희들은 찍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선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는 하고 요즘은 안 하는 게 91년 3월부터 나는 여성 적객부들이 나오는 술집을 안 갑니다. 91년 3월부터. 그때 광주지검 조직폭력 수사를 시작할 때 깡패들이 꼭 검사한테 술집에서 젊은 여성을 붙여주고 그걸 협박 재료로 삼아가지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91년 3월부터 나는 술집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내 차에는 여성을 안 태워요. 어떤 이유로 있어도. 91년 3월부터. 그 왜 괜히 그 구설수에 오르나. 그리고 동대문 가서도 사진을 잘 안 찍어요. 혹시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실제로 그랬다니까? 처음 동대문 재선할 때 가서. 근데 그게 조금 이제 풀린 게 삼선부터예요. 삼선되고 난 뒤에 나는 재선 때까지 있는 선거운동 가고 여성 유권자하고 악수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큰 절만 꾸벅하고 끝나고, 절만 꾸벅하고 끝나고. 그런데 이게 삼선되고 난 뒤부터 이제, 집사람이 그러지 마라. 그럼 여성들한테 미움받는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달리 하는데, 나이가 이제 저도 70을 바라봅니다. 옛날 같으면 할배 중에 상할배가 되죠. 근데 이제 달라질 때가 됐죠. 졸업할 때도 됐고. 그래서 가능하면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 국민의힘 당원 임준원입니다. 저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행정학과랑 사학과를 같이 전공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 인권은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진보는 대북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홍준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북 인권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 그 대북 인권 문제? 예. 사실 개혁은 보수가 하는 겁니다. 진보는 진보 그 자체가 개혁입니다. 개혁은 보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게 보수주의자들이 마치 수구주의자로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한자로 치면 옹고이시입니다. 옹고지시입니다. 옛날의 지혜를 빌려서 새롭게 나가는 게 나는 보수주의자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그게 좌파우파 개념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게 보수진보인데 좌파들은 급진적인 사회계획주의자들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점진적인 사회계획주의자들이고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자유입니다. 좌파들이 가장 중요하는 가치가 진보 좌파들이 평등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느냐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갈라집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보수 우파만 옳다고 본 일도 없고 진보 좌파만 옳다고 본 일이 없습니다. 응?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 평등을 등한시할 이유가 없고 평등을 또 추구하는 사람이 자유를 우리가 등한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가 달라지고 좌파, 우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 그 이분법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국익 우선주의자입니다. 국익 우선주의를 기치로 모든 정책 판단을 국익에 두고 저는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여성위원장 최호정인데요. 아까 말씀 여러분께서 하셨는데 저희는 진짜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우리 당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허오시엔 홍 대표님께서 더 힘을 내셔서 제일 맏형이시니까요. 잘 우리 경선 아울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정권을 찾아오시는데 믿는 거는 홍준표죠. 대표님 힘내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 26년입니다. 이 당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밖에서 사람 들러 와가지고 써먹고 안 되면 버리고 이 당에서 자생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키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 한번 보시면 밑에부터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다 합니다. 민주당은 늘 그래요. 민주당은 외부 인사가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레밍처럼 쭉 따라가고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26년 동안 그런 잘못된 행태를 너무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서 우리 당도 민주당처럼 당내 인사를 서로 존중하고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우리끼리 힘을 키워서 뭉치고 힘을 키워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권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당은 보면 납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못된 습성이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제가 26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되면 여태 고생했던 당직자들은 뒷정이고 뭐 신인령이 완다고 밖에 돌아다니고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제 식구 귀한 줄은 모른다. 그게 우리 당의 특징입니다. 근데 특징인데 어쩌겠어요. 그걸 다 돌파해 나가야지. 그게 당의 특징인데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하고 다른 게 그런 겁니다. 민주당하고 다른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부 인사가 와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인데 근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좀 있어보면 알 겁니다. 제발 좀 실력으로도 여의도에서는 제가 제일 낫습니다. 방금 이제 저분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도
내가 제일 낫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도 내가 제일 많습니다. 경험도 내가 제일 많습니다. 여의도에서 대통령 선거 5번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해창 때 2번 해봤죠. 그냥 나는 떠돌이로 해본 게 아니고 핵식으로 해봤어요. 이명박 때 했지. 박근혜 때 했지. 탄핵 대선 때는 내가 직접 했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대통령 선거 5번 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각각 대선의 경험을, 모든 경험을 다 겪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내년 대선의 그림도 그래서 제가 그리는데 제일 나을 것이다. 지금 정권이가 아니고 우리가 가져왔다 칩시다. 저쪽 180석이야. 여러분 그 돌파할 자신 있습니까? 응? 이미지만 보고 안에 내용물 안 보고 경험만 보고 뽑아놔 놓고 2년 동안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려고 합니까? 민주당 그대로 두겠어요? 민주당이 우리 당처럼 기죽어 지내는 당입니까? 국회 권력을 다 갖고 있대. 지금 청와대 권력, 국회 권력이 다르지 않아요. 국회에서 다 맡겨버리면 2년 동안 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정권 교체했다고 좋아할 여가도 없어요. 쭉 흔들어 댈 테니까. MB 대통령 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촛불로 흔들려가지고 되자마자 2달 만에 대통령이 하야할 뻔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 가능할 것 같아요? 180석 민주당을? 어떻게 요리하고 180석 민주당하고 어떻게 붙어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 오늘 아침에 내가 기자들 질의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 후에도 생각해봐라. 과연 가능하겠느냐?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는 철저한 자기들 배신한 사람으로 봅니다. 응? 그 지지계층에서는 그 2분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아주 배신한 후보로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집권하게 그냥 두겠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나라를 끌고 가지. 이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하는 말이야. 예. 우선 예. 대표님이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기회를 난 한번 줄 줄 알았거든. 여성위원회 부장님이 기회를 안 주시네. 우리 부위원장이 31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수석 부위원장을 지난번에 만나서 12번 수석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시당에. 어떨 때는 6명이 나 혼자만 수석 부위원장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수석 부위원장이야.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또 박성종 위원장님이 저보고 수석을 하라 해서 또 수석을 했는데 사실 아까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 저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30년이 넘었는데 옆에 바로 앉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까 저 뭐 중소기업 얘기했는데 제가 중소기업 금년에 50년 했습니다. 월급 한 번도 안 밀리고 주고 세금 한 번도 안 밀리고 주고 자녀들 대학까지 장학금 다 대주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3D 업종이 일을 못해. 내가 69년도에 기능 올림픽 가서 가스 용접 부분에 금메달 따서 군대도 면제를 받았고 시골에서 올라올 때 저는 대표님 책도 다 봤으니까 저하고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너무 잘 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보니까 오래되신 분 중에는 여론조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오래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밖에서 오고 이래 했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안 잡으면요. 지금 3D 업종에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면 되겠어요. 외국 근로자들은 지금 들어오지를 못해요. 저 나라에서 20만 원 받던 사람들이 200만 원 주는데도 지금 배짱입니다. 그렇죠. 지금 큰일 났어요. 왜? 3D 업종 없어지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조그만한 거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할 일이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거 빨리 어떤 방법이든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실업급여. 아니 공장에 중소기업 줘가지고 좀 보태주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농구하고 월급 준다? 누가 일해? 일 안 하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 하해 신청을 하면은 한 사람은 좋아요. 나머지 그 밑에 100명, 1000명은 물건 갖다 주고 자기 물건 갖다 주고 자기 물건 가져주지도 못해. 가져오면 영창 가야 돼. 빨리 하해 신청은 한 사람 살려주는 거는 좋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거 안 바꿔주면은 대한민국 이제 중소기업 한 사람 없고요. 나라 망하기 전에 대표님 잘 되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고. 저는 사실 강남에서 초대부터 4대까지 구의원하고 의장도 4번이나 하고 전국회장도 2번 하고 MB 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정부기관에 가라고. 난 정부기관은 안 갑니다. 내가 목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구청장이라고 했더니 이재호 의원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너 해줄 테니 니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해서 미친놈처럼 전국 쫓아다니면서 참 할 짓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나중에 공천할 때는 또 딴짓 하잖아. 그때도 영입했죠. 강남만 그런 게 아니고 강남 서초 다 그랬어요. 송파는 전략공천으로 해서 그렇죠. 지난번에 망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없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믿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님,